안녕하세요. 저는 손명진이라고 합니다. 진행주스로 저를 아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를 이제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느 쪽이든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 거주하는 27살 세바니와 세필이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전까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저 스스로도 인정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보는 제 모습,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모습, 그리고 괜찮은 척 했던 제 모습까지, 그런 것들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어요. 나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돌이켜보면 제 인생이 뭐 어느 순간 하나의 사건으로 한순간 무너지거나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2022년에 제가 한 어느 선택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 작은 선택들이 계속 쌓아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결과가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한 각각의 이제 잘못된 선택, 반복, 외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쌓이더니 어느 순간에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지? 가 되더라고요. 제 결혼 생활은 망했습니다. 그 이후의 삶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고요. 군복무 때문에 한국에 다시 돌아가게 됐고 그 이후에 미국에 돌아왔을 때 자리를 잡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일도 계속 안정적으로 하지 못했고 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제가 집이라고 부를 만한 곳도 편하게 돌아갈 수 있는 집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평생 살면서 노숙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을 수식하는 단어가 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계속 이제 스스로한테 되뇌었죠. 괜찮아질 거야.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 조금만 버티면 좋아지겠지. 다음 달에는 괜찮아지겠지 해도 다음 달이 이번 달이 돼버리고 또 그 다음 달이 또 이번 달이 돼버리고 나아지는 거 없이 시간만 계속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흐르다가 저는 결국에 CDL 대형 트럭을 운전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왜 하필 트럭이냐. 근데 솔직히 이유는 많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물론 쉬운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엄청 위험하고요.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진짜 상상하시는 거 이상으로 외로운 직업입니다. 혼자 있는 순간이 많고 가족들과 좀 떨어져 있어야 되고 중요한 순간에도 참석을 못하는 직업이에요. 아이들과 중요한 순간을 보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생일, 잠들기 전에 같이 보내는 시간, 그런 평범한 것들이 그리워질 때가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잠을 자고 휴게소에서 몸에 안 좋은 밥을 먹고, 예전 같았으면 집 앞에 앉아서 보는 노을이 아니고 이제는 창 밖으로 보는 노을은 감회가 색다르더라고요. 외롭습니다. 진짜 정말 외롭습니다. 운전하면서 스스로한테 정말 몇 번인지 계속 되뇌었어요. 이건 내가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는 시간은 의미가 있을 거야. 난 지금 다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거를 위해서 좀 필수적인 과정이야 하면서 버티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변하고 싶어 라는 말이 가장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기에 저에게 필요한 거는 규칙적인 삶, 내가 한 말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 그리고 꾸준함. 단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언행일치가 되고 내가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거의 만성적으로 저한테 힘든 일이 생기면은 도망치는 그런 안 좋은 버릇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피하고 마주하기 힘든 것들은 없는 취급해버리고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오늘 정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됐는데요. 그 대화가 저를 되게 되돌아보게 만들었고 동시에 제가 이제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돼야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약간 이런 무겁거나 마주하기 싫은 생각들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도망가고 싶은 순간 없으신가요?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항상 그래왔듯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는 감정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대화가 어쩌면은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그리고 제 자신에게 보여줄 제 새로운 시작의 첫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화가 끝난 후에 저는 바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지금 어딘가로든 가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주변에 있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공원에서 몇 시간을 혼자서 돌아다녔어요. 핸드폰도 안 듣고 음악도 안 듣고 그냥 생각에 잠겼어요. 제 과거에 제가 했던 모든 만행들, 제가 상처 줬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정말 디테일한 순간순간들까지 기억이 났고 어떻게 했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들, 왜 나는 그때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더라고요. 이날만큼 울었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눈물이 제 자신이 불쌍해서 나온 기억은 아니에요. 처음으로 제 자신을 변명 없이 좀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원래 같은 저였다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 그동안 전반적으로 제 자신이나 제 행동에 대한 설명을 항상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냥 처음으로 별 거부감 없이 인정을 했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설명하는 것과 내가 한 그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 이 두 가지는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사람들이 제 의도나 제 입장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왜 그랬는지를 사람들이 이해해줬으면 너무 좋겠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속 생각을 경험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우리가 실제로 한 행동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결국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건 내가 보여준 구체적인 행동뿐이니까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든 친구 사이든 부모 자식 사이든 관계는 가능성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의도나 내 기분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말도 아닌 이제 행동으로 결국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여주는 행동으로 결국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고 봐야죠. 요즘 제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어요. 약간 미국 속담인데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더 푸른 잔디를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을 주는 곳에 푸른 잔디가 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는 항상 다른 곳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삶, 다른 환경, 다른 무언가, 어딘가에 도달하거나 무언가를 찾으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하면은 이 전에 있었던 일들이 거의 사라질 것처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새로운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이미 잘 갖고 있었던 것을 망치거나 잃어버린 거에 대한 죄책감에서 도망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죄책감이라는 거는요, 아무리 도망가도 결국에 다시 만나게 돼 있어요. 어렸을 때 20살이었나? 제가 삼수에서 힘들게 들어간 대학교가 있었거든요. 생명시스템공학과였는데 그 학교를 자퇴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저한테 새로 생긴 가족을 챙기고 만들어 나가는 게 저한테는 더 중요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이런 말들을 별로 개인적으로 느끼지 못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애기 낳고 집 사고 애완견 사고 바캉스 떠나고 돌아와가지고 인생의 작은 사소한 행복들을 좀 만끽하고 즐기는 그런 거를 원래는 저는 질색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평범하게 지루하게 따분하게 살다가 백발노인이 되는 그런 걸 싫어했었는데 그런 걸 같이 하고 싶게 만든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성분 입에서 들으니까 그것들이 정말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우리 같이 늙자, 약간 이런 말들이. 그 여자를 위해서 그 당시에는 변하고 싶었고 학벌 따위가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그 당시에 여담이지만 그때는 제가 한창 음악에 빠져서 음악을 만들고 싶었던 시기였어요. 한창 음악을 많이 듣고 만들고 랩이라는 장르였는데, 근데 이 랩이라는 장르가 있잖아요. 우리 각 분야나 직업마다 필요한 특징들이 있죠. 유치원 교사에게는 표현력과 인내심, 공감력, 수술하는 이제 의사에게는 손재주, 그리고 경험과 지식, 사람이 다치면 안 되니까 하고, 예를 들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바둑기사에게는 뭐 패턴 인식 능력 혹은 복기력이 중요하듯이 이 힙합이라는 장르는요, 파티, 유흥, 여자, 술, 담배, 약, 돈, 훔치기, 사치, 물질적 집착, 이런 것들이 좀 평범화되고 미화된 장르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어렸을 때 사회적 룰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와 맞물려가지고 이 힙합에서 미화하는 것들이 저한테 좀 멋있고 아름답게 들렸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힙합을 진지하게 듣고 거기에 심취해 있기에는 제가 너무 자라버렸거든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요. 여담은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그 시기에 저한테는 이게 정말 중요해졌었습니다. 좋은 가정을 만드는 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삶. 이 사랑이라는 개념에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어색한데요. 근데 이 여자와 시간을 보내면서 제 가장 큰 꿈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줄 알고 싶고 사랑을 봤는데도 능숙해지고 싶다. 근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그거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뒷배경에서. 근데 내가 이 모든 거를 나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었어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 의지나 난 이거를 원한다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책임이 따라야 되고 좋은 마음보다도 중요한 거는 좋은 행동이 거기에 따라놔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싶어도 내가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관계는 망쳐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 있었어도 결국 아픔만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나도 저한테는 힘든 일이었어요. 모든 게 무너졌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나 때문이다, 내가 한 선택 때문이다, 그걸 인정하지 못했기
있기 때문에야말로 많은 혼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거울도 한동안 좀 보기 힘들었고요. 밖에 나가는 것도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밖으로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밖으로 나갔을 때 괜찮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덤덤한 척,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괴리감과 죄책감이 나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척을 많이 했어요. 밖에서는 이제 괜찮다고 말하고 다녔고 제 스스로한테도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혹은 밖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다녔는데요. 본능적으로는 제 안에서는 제 스스로가 망가지고 있고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스스로는 좀 느꼈어요. 그러면서 천천히 제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피하려고 했고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봤고요. 제 진실된 제 진짜 자신을 좀 마주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좀 불쌍하게 여겨서 처음에는 상황 탓도 많이 하고 남 탓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술도 많이 마시고 놀러도 많이 다니고 제 감정과 책임감을 많이 허무하게 허비한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면 그 순간만큼은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는데도 결국엔 해결이 아니고 잠시 문제를 미뤄두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언젠간 반드시 마주쳐야 될 대화들을. 최근에 한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직 선택지야.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제가 했던 모든 선택, 말들 그리고 이제 잘못들이 제 자신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잘못했던 것들이 다 저를 이름표처럼 평생 따라다닐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너무 이거를 할 줄 모르다 보니까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용서라는 것도 있구나. 물론 제가 용서를 구한다고 저를 그 누구도 용서할 의무는 없죠.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상대방한테는 얘를 용서할 것인가 해줄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상대가 잊어줘야 되는 것도 받아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를 구했다고 해서. 그러나 용서를 구할 때는 그 사람이 용서해줘야 돼서가 아니고 제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제가 저지른 일에 책임지는 것,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던 그 과정으로 제가 변하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회복될 수 있는 관계들도 있고 어떤 관계는 이대로 망가져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구나 받아들여야 될 관계들도 있고, 근데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아빠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하는 것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한다고 한 건 한다. 내가 지킨다고 한 건 지킨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저라는 사람 옆에서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고 저를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은 일이 잘 풀릴 때 나오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는 누구나 최고의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을 때, 힘들 때, 슬플 때, 일이 안 풀릴 때, 정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선택을 해야 할 때, 그때 나오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변하겠다고 할 때 좋은 말이나 옳은 말이나 옳게 들리는 말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고 습관처럼 말했고요. 변하겠다고, 더 잘하겠다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말만 잘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당연한 수순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말들을 했기에 이제 내 책임은 좀 덜어졌고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만 잘했던 거죠. 그게 변화라고, 혹은 변화는 중요하지 않다고, 잘못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만으로 변하는 건 없습니다. 행동으로 변해야죠. 근데 요즘 제가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 라는 거. 근데 다시 시작한다고 할 때 제가 이거를 모든 걸 없던 일로 하고 새로 시작하겠다 라는 취지로 갔다면 예전에 저와 변한 게 없겠죠.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걸 뒷전으로 밀어두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그런 태도니까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경험들을 그대로 가지고 안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실패도 있고 후회도 있고 정말 생각만 해도 아픈 경험들도 있고요. 그거로 인한 트라우마도 많고요. 하지만 그것들을 고이 간직해가지고 숨기지 않고 그 이후에 배운 경험들을 그 위에 쌓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경험들이 결국에 저를 만들었습니다.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제가 했던 잘못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상처를 준 사람들의 마음도 그 상처를 제가 없앨 수도 없고요. 책임져야 하는 결과들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앞으로도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과거가요, 제 미래까지 결정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의 저는, 그리고 그 전의 저는
제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제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딱 그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거를 바꾸려고 하거나 과거에 얽매이는 게 아닌 오늘 최대한 할 수 있는 나은 선택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선택들을 매일매일 계속 쌓아나가는 것. 만약에 누가 저한테 어렸을 때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물어봤다면 전 솔직히 대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편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고는 싶었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물 흐르듯이 유튜브라는 세상을 만나게 됐어요. 처음으로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냥 만드는 게 좋았거든요.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카메라를 다루고 편집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비교적으로 재밌게 느껴졌어요.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무언가를 편하게 만드는 과정 자체가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소중함을 저는 잊고 있었어요. 감사해야 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꾸준히 해야 할 것들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것만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삶이 저한테 일어나는 걸 약간 바라만 보는 느낌으로요. 근데 이제는 그러기 싫어요.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그중 하나고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뭐 모든 답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고요. 저도 아직 배우고 있는데 저는 정말 아직도 부족한 부분도 많은 사람이고 카메라 하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거나 유튜브가 제 인생을 갑자기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이 카메라는 제 인생에 정말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도 담고 있고 담아줬고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순간도 같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계절도 이 카메라와 함께 기록하려고 합니다. 다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쉽지 않은 순간들, 배우는 과정, 실패하는 모습, 그리고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까지 전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잠시 동안 도망가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과거를 없애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 삶에서, 제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제 자신 안에서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전에 있었던 일들을 갈아엎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경험들과 실패와 배운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과거를 좀 핑계로 삼고 싶지가 않아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말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진행주스가 2019년에 시작하고 나서부터 함께 해주셨던 분들, 제 인생의 지난 수년간을 봐와 주신 여러분들, 뭐 좋았던 순간도 있고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던 부분도 있지만 실수하고 방황하는 모습들도 많았고요. 그런데도 여기 있어 주신다는 거 혹은 저를 지금 보러 와주셨다는 거 저에게는 정말 큽니다. 그 의미가. 그리고 오늘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은 살짝 어색하네요. 왜 이런 주제, 이런 내용으로 저를 처음 접하신다는 게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반갑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느낌으로 제 인생을 만들어 가는지 그 과정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막 다 이겨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고쳐 나가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어제보다 조금 나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제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위로나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진행주스는 좀 다를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가족으로서 앞으로의 난관을 헤쳐나가는 웃는 순간들도 있고 힘든 순간들도 있고 생각보다 엉뚱하고 재밌는 순간들도 진행주스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전히 많을 거고 인생이란 건 좀 결국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좋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말들을 듣고 계셔 주신다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제 하루 중 몇 분을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거 그 자체가 저한테는 선물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실수하고 잘못을 앞으로 더 하더라도 한 가지는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계속 배우겠습니다. 계속 배워서 더 나은 사람이 반드시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챕터, 저 혼자서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진이었습니다.